왜 내 목소리는 아이같이 들릴까? 평소에는 분명 괜찮은데 특정 음에서만 갑자기 아이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고, 발표하거나 긴장하면 콧소리, 얇은 소리가 올라오고, 문장 끝만 가면 톤이 가벼워지고, 녹음해서 들으면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은 순간들. 아이 같은 톤과 얇은 소리는 단순히 듣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발표 불안, 자신감 하락, 이미지 약화, 설득력 감소, 직장 대인관계의 신뢰도 저하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의식하고 훈련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숙하며 믿음직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진짜 원인 3가지와 해결 전략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 특정 음에서만 아이 같은 소리가 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음에 따라 호흡, 성대, 공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음은 울림 공간을 좁히고 어떤 모음은 울림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사람들마다의 특정 습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변하지 않고 소리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특정 습관입니다. 이 모음을 예로 들면 윗입술에 힘을 준 이가 있고요. 아랫입술에 힘을 준 이가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이런 개인적인 특정 습관을 꼭 확인해 보시고 혼자 어렵다면 꼭 전문가를 만나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특정 모음에서 얇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3가지 상황이 겹치는 순간 소리는 얇아집니다. 음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울림 공간이 좁아지는 모음이 문장 끝에 왔을 때입니다. 문장 끝은 호흡의 지지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힘으로 찍어버리면서 아이 같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때 성대가 긴장하고 공명이 위로 떠버리고 호흡은 밀리지 못해 결국 아이 톤으로 튀는 겁니다. 다음은 모음이 공명을 결정한다입니다. 공명 공간이 좁아지는 모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입이 좁아지고 통로도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성대의 긴장이 증가하고 공기가 성대를 제대로 진동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얇고 가벼운 소리가 발생됩니다. 공명 공간이 넓어지는 모음 특징은 이렇습니다. 입, 혀 모양이 개방되어 있고 울림 공간이 넓습니다. 울림 공간이 넓으니 호흡 전달이 잘 되고 안정적인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모음 아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습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를 이렇게 호흡 없이 얼굴과 입술 근육으로 소리내려 한다면 그 힘을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모음 공간이 좁아지는 대표적인 모음으로 이가 있습니다. 아이 같은 소리로 고민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모음을 공기 없이 힘으로, 입 모양으로만 소리내고 있죠.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호흡, 성대, 공명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성대가 지금처럼 진동 없이 빨리 닫히고 공명이 위로 떠버리고 호흡이 세고 약해지며 끄듭이 쉽게 튑니다.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 패턴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만 얇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가 허공으로 떠버립니다. 입니다. 니다가 가벼워지죠.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문장의 마지막 10% 지점에서 호흡이 무너집니다. 그럼 해결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끄듬 연결 훈련입니다. 문장의 끝까지 호흡, 성대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뻤어요. 저는 오늘 너무 기뻤어요. 이 프로젝트 정말 즐거웠어요. 이 프로젝트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전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끄듬에 힘을 줘서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안아야 합니다 하고 호흡이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의 중심 지지를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압력으로 밑에서 공기를 끌어올려서 쭉 밀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공기가 울림으로 밀려나와서 소리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 의식해 주십시오. 마지막 끝까지 호흡을 보낸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일정하게 다 유지하면서 밀어내겠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방법은 울림이 넓어지는 모음으로 성대를 안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두 모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와 오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 우와 오는 대부분 우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안정화되는 우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좀 귀여운 척, 섹시한 척 한다고 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모음 삼각도나 모음 사각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오의 위치가 이 머리 안쪽에 연구개 쪽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모양은 우오를 하지만 소리의 중심 위치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없이 힘을 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눌러서 머리 안에서 우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술로 힘을 주어 오를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배 아래에서 공기를 끌어와 머리 안에서 울림으로 소리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오가 아니라 우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좁은 모음에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넓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과 혀는 좁혀지지만 호흡은 더 깊고 길게 소리냅시다. 특히 이 모음을 이것이 아니라요. 이로 의식해서 소리내십시오. 다음 방법은 문장 끝 10%에서 의식적으로 복부 압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목에 힘을 주어서 끝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배의 압력을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서 배꼽과 항문을 쫙 조아서 공기를 더 밀어내 보시는 겁니다. 이 감각을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극단적으로 입에서는 소리를 만들지 않고 배의 압력을 더 강하게 해서 공기만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의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의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배를 좀 더 누르면서 위쪽에 있는 것들을 거의 발음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요. 의식을 해보셔야 합니다. 라고 나갈 겁니다. 이 감각을 인지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긴장하거나 크게 말할 때만 아이 같은 소리가 날 때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이겁니다. 긴장으로 인한 목 주변 외부 근육 과사용으로 인해 공명이 붕괴되는 것이죠. 우리가 긴장하거나 무언가를 잘하고 싶고요. 열정을 다하려고 할 때는 급하게 큰 소리를 막 내고 싶잖아요. 그때 목이 조여지고 턱이 굳고 가슴으로 힘을 밀어올리고 입이 단단해지면서 성대가 부드럽게 진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표정도 안 좋게 되죠. 그 결과값이 아이톤, 콧소리, 얇은 가성, 빅사리, 양자소리입니다. 네. 발성이 필요 없는 외부 근육들이 성대를 외부에서 조여버리면서 소리가 위로 떠버리게 됩니다. 일상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면 발표만 하면 고음으로 튄다. 큰 소리를 낼 때 삐걱거림. 전화할 때 코맹맹.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톤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두 긴장성 발성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근육을 이완하며 호흡 근육을 다시 잡아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훈련들이 가장 먼저 꼭 필요합니다. 어깨, 턱 이완하기. 복식 호흡을 통해 발성의 중심 지지를 여기가 아니라 아래로 보내기. 첫 소리를 올바른 성대의 진동으로 잡기입니다. 그 이후에 큰 소리에 대한 발성 근육의 패턴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소리 내려 합니다. 힘으로 미는 소리, 목과 턱에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복부 중심의 소리, 이완된 상황에서의 입안 개방, 진동이 있는 흐로 원리에 맞는 소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발표, 상담, 방송 직전 5분 루틴입니다. 어깨 이완하기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죠. 어깨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턱 이완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줘서 턱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 빠진 사람처럼 턱을 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흡의 중심을 아래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알고 계시죠? 입김 발성으로 배를 쥐어짜면서 배 안쪽까지 깊은 곳까지 호흡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소리의 중심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고 진동이 있는 흐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밑에 배의 압력으로 밀려와서 진동이 있는 깔끔한 소리의 흐를 찾으셔야 됩니다. 과하게 호흡이나 과한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 소리의 길에 맞춰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아이 같은 소리가 날 때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아이 같은 소리가 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대 접촉력 부족입니다. 성대가 공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촉되지 않으면, 진동하지 않으면 바람 섞인 소리, 얇은 소리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명이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대의 밑쪽에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압력으로 공기를 올려서 진동시키지 못하고 코나 목 주변에서만 울리는 가벼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공명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지지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소리의 체력이 금방 떨어지고 리듬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근육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정상적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대는 공기가 올라와서 진동을 해야 됩니다. 그 진동을 통해 이 성대가 붙어서 나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발성에서 턱, 입술, 목, 얼굴로 소리를 만들면 발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람 섞임, 얇은 톤, 말이 흔들리고요. 염소 소리, 긴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했을 때, 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는 현재의 그 소리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저음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심한 분들이다, 여자분들이라면 일단 남자처럼 소리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입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남성분들이면 복식호흡 훈련을 통해 아래 배 근육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울림으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리의 중심 위치를 다시 형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톤을 제대로 잡고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잡고 이우오어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진동이 최대한 나지 않게 코를 잡고 이우오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우오아 삐 이우오아. 코가 전혀 울리지 않게 이우어를 찾으시고요. 떼고 거기에 맞춰서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를 해보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전신 지지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신을 지지하는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체가 아닌 하체에서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소리를 가진 분들은 하체와 배 근육에서 소리를 끌어오지 못하고 가슴 또는 쇄골과 입과 얼굴을 지지하는 발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지지하는 발성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차분하고 안정된 성숙한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진 나이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첫인상, 자신감, 이미지, 기회, 설득력, 관계의 문 그 자체입니다. 제대로 훈련하면 아이톤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소리 타고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목소리는 기술이고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훈련하면 반드시 바뀌고, 바뀌는 순간 말의 신뢰도, 존재감,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야,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라는 주변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낸 민진아 강사가 그 변화를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